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라스의 이제 구성이나 특징 이런 거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일단 그 프로그램 관리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다가 이제 3시 반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이제 그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쪽은 워낙 이제 저희 회사도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하는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프로젝트가 참 어려운데요. 워낙 여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링 문제, 자원 관리,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들을 보통 겪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프로젝트, 저희 회사도 아까 프로젝트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그 영향성 분석을 초기에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참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일에 많은 자원을 쓰고 돈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위험도가 커지고 일정이 느려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자원을 내가 쓸 수 있는 건지, 외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외주 인원, 외주 업체라든지 그때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없다 보면은 비용이나 이제 원가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도 많이 어려워질 텐데요. 결국 이러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 중간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 수립의 어떤 혼란이나 결과적으로 일정 지연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고요. 또 윗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가시성이 이제 없는 경우에 어떤 그 제때 어떤 위험 요소가 노출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들, 실제 프로젝트의 산출물,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참조가 되고 했던 프로젝트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어떤 그 잘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품질 문제라든지 일정 문제라든지 결국에 가서 이제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그런 비즈니스 챌린지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스케줄링과 어떤 예산 비용 부분, 예산과 비용 부분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측면은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당장 시작일부터 작업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그 자원을 좀 그 캐파를 더 초기에 갖고 가기 위해서 종료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소위 이제 백워드, 포워드 이런 프로젝트 일정 관리, 수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력 관리나 일관성 있게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정말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점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아라스 이노베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 외의 프랙티스들은 그러니까 BP는 이제 뭐 커뮤니티 솔루션에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APQP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CM2 방법론, 그 다음에 NPI 방법론 이런 어떤 그 뭐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쓰는 템플릿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물론 템플릿을 바꿔서 고객사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산출물에 정말 목표 지향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누가 뭘 한다. 보통 R&R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롤과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프로젝트 초기부터 정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는 어떤 크리티컬한 패스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신호등 체계를 통해서 좀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도를 보거나 실제 이제 자원 운용의 계획, 프로젝트 중간이라도 다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뭐 기능은 기대 효과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프로젝트가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익히 아시는 거여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젝트를 어떤 비용의 문제가 없이 잘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 템플릿들, 그다음에 기능들, 워크플로우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제 시연 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관리가 되겠고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이게 이제 거기서는 페이즈를 5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7단계 프로젝트 방법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회사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지만은 이 프로젝트들을 뭐 고객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플랫폼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상세한 작업 목록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겐트 차트를 살펴보면 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됐고, MS 프로젝트를 좀 써보신 분은 굉장히 익숙한 화면들인데요. MS 프로젝트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템플릿을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아라스의 이 프로그램 관리 PM 모듈 안에서는 쓰는 방법은 템플릿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템플릿을 이제 프로젝트화 시켜서 거기에 뭐 추가적인 작업 목록이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일할 사람 팀을 구성을 하고 추가적인 산출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전체 프로세스 진행하면서 이런 그 단계별 체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템플릿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좀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가지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PI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New Product Introduction 템플릿인데 스테이지 게이트 방법론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어떤 템플릿을 구성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스테이지가 끝나면 중간 어떤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 게이트를 통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이제 그런 그 템플릿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 그로 인한 이제 결과물로서 산출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뭐 사업 기회를 발굴을 하고 2단계에서는 기술 검토를 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걸 채택을 해서 실제 이제 적용을 해보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개발 작업에 들어가고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하고 양산 시작을 해서 출시하는 이런 이제 5단계에 대한 그 베스트 사례, 베스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라고 하면은 그 각 페이지가 끝났을 때 뭘 기준으로 우리가 이 페이지가 잘 됐느냐를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 어떤 스코어카드 형태로 확인해서 정말 이게 잘 끝났다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나중에 가서 재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은 이제 기업마다 기업 문화에 맞게 템플릿들을 만들고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만족할 수 있는 또는 고객사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PI 방법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다 검토해서 이제 개발에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단 개념적인 거를 이제 그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일련의 페이즈와 게이트를 통과하면서도 자원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 협업 쪽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다른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거기서 나온 산출물이라는 것이 문서일 수도 있겠고 도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시스템과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그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기본적인 템플릿에 대한 이제 그 기본 정보들이 되겠고
이 템플릿 안에는 어떻게 스테이지가 구성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를 이제 템플릿 안에는 이런 액티비티들, 어떤 방법론에 근거한 작업 목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아이디어를 구분해서 선택을 한 작업이 끝나야만 스코핑, 실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본 설계로 들어가는 이렇게 게이트를 여기다 정의를 해놓으면 실제 이제 프로젝트 상에서는 어떤 점검 절차가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기회 분석을 할 때는 스왓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방법론에 의한 결과물을 꼭 산출물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를 분류할 때는 어떤 그 결과가 회의물 형태로, 회의록 형태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에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죠.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템플릿에다가 반영을 하면 이제 각 개발팀들이 그 기준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실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면 그 시작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쭉 그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일정을 수립을 해주게 되고, 그 수립한 일정은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관리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그 구성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템플릿 구성하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을 갖고 실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